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지수함수다. 미적계식 함수. 기억나? 조금 기억나? 지수함수는 어떻게 된 거냐면 함수의 미지수가 이렇게 어깨 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x가 저렇게 어깨 위에 달려있어서 x가 여기 있는 지수꼴에서의 함수를 구성한 게 지수함수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모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2의 x승 그래프를 여기다 한번 그려본다 이거야. x가 0일 때는 얼마냐면 1이죠. x가 1일 때는 2이고 x가 2일 때는 얼마나? 4죠. 이런 식으로 3일 때는 8 나와서 이게 x가 점점점 커질 때마다 이게 올라가는 폭이 장난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다항함수보다 무조건 지수함수가 무조건 훨씬 더 많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커요. 지수함수가. 그래서 어쨌든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자, x가 지금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까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 나오냐면 2분의 1 나오죠. x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8분의 1 나오는 이런 구조가 나올 거네. 그치? 근데 이게 아무리 마이너스 마이너스 1억 간다고 해도 뭐예요? 절대 0 밑으로 내려가진 않죠. 그치? 이게 양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어깨에다가 아무리 뭔가 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의 마이너스 무한 거듭제곱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사실 뭐가 되는 거죠? 2의 무한대승 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치?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0을 향해 다가가긴 다가가지 절대 음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점근선이라는 게 발생하죠. 점근선. 그래서 이쪽으로는 점근선이 발생하고 여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2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죠. 보세요. 이런 이제 지수함수가 나오게 되어 있죠. 이제 지수함수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2의 x승 뿐만이 아니라 이 밑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다른 그래프도 그려봅니다. 여기. y는 3의 x승. y는 3의 x승은 어떻게 그리는 거야? 0일 때는 여전히 똑같이 어디를 지나가요? 1을 지나가죠. 근데 이제 1일 때는 3이고 2일 때는 9고 그죠? 3일 때는 엄청나게 높아지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프가 나온다. 근데 마이너스 1이면 뭐가 나오냐면 3분의 1 나오죠. 아까 2분의 1보다 더 밑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면 9분의 1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더 밑으로 깔리고 여기는 여기에서 이제 뭐야 0,1에서 교차하면서 이쪽으로는 더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교차 지점은 0,1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y는 3의 x승 그래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에어컨 나오고 있나? 나오고 있니? 더운 것 같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게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y축에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밑이 커질수록 이 함수 값이 더 올라갑니다. 여기는 반대는 내려가는데 오른쪽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더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자, 한편 그러면 y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지수함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지수가 여기는 요 지수가 실수잖아요, 저게. 근데 지수가 실수로 확장이 되면서 밑을 양수로 제한시키죠. 수토에서 배웠죠. 그죠? 밑을 양수로 제한시키죠? 이제 지수가 실수로 확장이 되면서 얘를 양수로 제한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음수인 경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얘가 음수인 경우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양수 2일 때는 이런데 1일 때는 그냥 상수함수고요. 상수함수니까 이 1의 x승 이것도 의미가 없겠죠. 표현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1보다 작은 상태에 해당하는 2분의 1의 x승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체크해 봅시다. 2분의 1의 x승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랑 정반대 구조가 나오겠죠. 1일 때는 2분의 1, 2일 때는 4분의 1. 그치? 저쪽에 나왔던 게 이쪽에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역수가 되는 거니까 뭐가 나와요? 0일 때는 1이고 마이너스 1일 때는 2고 마이너스 2일 때는 4고 그치? 그러니까 이쪽에 나왔던 것들이 반대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의 구조가 완벽하게 보여요.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치? 여전히 점근선 발생한다? 맞죠? 대칭 구조면서 점근선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2의 x승하고 2분의 1의 x승은 서로 뭐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야. 그치? 왜 그런가 봤더니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x승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 x승, 여기는 플러스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죠.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 모양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3분의 1의 x승은 어떻게 될까? 이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y는 3분의 1의 x승. 그러면 3의 x승에 대칭된 모양이니까 이쪽엔 더 높게, 그 다음에 0,1을 교차하면서는 더 낮아지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점근선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2분의 1이 크니 3분의 1이 크니? 2분의 1이 더 크죠? 그죠? 클수록 더 위에 있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오른쪽만 봤을 때 클수록 더 위에 있다는 사실 동일하죠? 클수록 더 위에 있다. 이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정리합시다. 정리. 지수함수에 대한 정리는 첫 번째, y는 a의 x승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첫 번째, 0,1을 반드시 지난다. 그치? 우리가 2차 함수에서의 대표적인 점이 뭐죠? 2차 함수의 대표점? 뭐예요? 꼭지점이죠. 2차 함수의 꼭지점. 그게 대표적인 점이지. 2차 함수를 평행이동 시킬 때 꼭지점만 가지고 평행이동을 시켜도 상관이 없죠. 그죠? 3차 함수의 대표점은 뭘까요? 변곡점이에요. 그치? 걔를 중심으로 뭔가 생각을 할 때 좀 주되게 많은 것들을 빠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수함수의 대표적인 점은 이 놈입니다. 0,1. 알겠지? 얘가 꼭지점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어쨌든 얘를 기준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한다. 0,1을 지난다. 두 번째, a가 1보다 크면 뭐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무슨 함수가 나온다? 증가함수입니다. 반대로 a가 0하고 1 사이면 이렇게 항상 두 가지로 나눈다 이거예요. 밑이 1인 케이스는 생각하지 않는다. 의미가 없으니까. 됐어요? 0과 1 사이일 때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감소함수이다. 됐죠? 세 번째, 밑이 클수록 뭐라는 거죠? y축에 어떻게? 가깝다. y축에 가깝다고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쓰는 게 좋겠어요? 밑이 클수록 함수값도 크다. 됐습니까? 밑이 클수록 그 함수값도 됐죠? 양수 범위에서 밑이 클수록 함수값이 크니까 위쪽에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정리합시다. 내 개념 노트가 없나? 개념 노트를 가지고 다녀야 돼. 알겠지? 지금 여러분들이 3월 달에 배울 때는 내가 개념 노트에 대해서 언급했었나? 그것도 개념 노트 안 했나요? 우리가 좀 약간 러프하게 진행했던 부분이 있나? 근데 개념 노트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그래서 개념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도 내가 가진 내 스스로의 개념 노트가 있어. 내가 정리해놓은 개념 노트. 그걸 내가 너희들한테 다 전달을 해줄 테니까 너희가 너희 걸로 만들란 말이에요. 알겠죠? 개념 노트를 가지고 다니세요. 됐어요? 좋아. 지울게요.
일단 진도는 센으로 나가고 자이스토리도 같이 센으로 진행이 조금 된 다음에 자이스토리도 숙제로 나가고, 네, 그 숙제로 나가면서 아마 테스트도 같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마 장쌤한테 내가 테스트를 부탁하긴 할 건데, 너희가 그거를 이제 낮에도 수업하고 밤에도 수업하려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야. 그래서 그날 테스트를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오늘은 4시간 수업은 일단 될 수 있으면 수업으로 최대한 질문 처리하고 수업으로 최대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자, 우리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이에요. 모든 함수는 평행이동 및 대칭이동을 다 공부하게 돼 있거든요. 지수함수의 모든 함수가 다 그래요. 자, y는 2의 x승이 있다고 합시다. 자, 얘를 만약에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자,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킨다 라고 하면 식은 어떻게 될까? y는 2에 뭐가 되죠? 예, x 대신에 항상 x 마이너스 2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대로예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y 대신에는 그냥 y 값은 그냥 빼주면 되죠. 그렇지?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y 값은 그대로 됩니다. 적는 건 이따가 적어. 어차피 칠판 안 지우고. 집중해서 대답해 주시고. 되겠죠? 그게 지금 평행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 평행이동을 할 때 이 x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얘를 뭐 오른쪽으로 두 칸, 위쪽으로 밑으로 한 칸 이렇게 내릴 텐데, 우리가 뭐를 움직이는 게 좋냐면 여기는 0,1 있죠? 0,1을 오른쪽으로 두 칸 이렇게, 그 다음에 밑으로 한 칸 있어요. 0,1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얘를 진하게 그리는 게 가장 좋아요. 알겠죠? 이게 대표점이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왼쪽 오른쪽의 이동은 사실상 이동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이동했다고 쳐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다고 쳤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 절편이 조금 낮아진 느낌뿐이지 실제 그림 모양 자체가 많이 달라져 보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좌우로의 평행이동은. 근데 위아래의 평행이동은 뭐가 달라지죠? 점근선 자체가 달라지죠. 응? 내려가는 거니까 점근선이. 그치? 그러니까 점근선 자체가 내려가서 얘가 점근선의 이동을 의미하는 거죠. 지수함수엔 점근선이 있고 y축 방향의 평행이동만 점근선의 평행이동을 만들어낸다. 그죠? 이것만 점근선의 이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만큼 점근선이 달라지는 거죠. 그지?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여기를 지나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y절편 같은 것들 있지? 이런 걸 찍으라고 가끔 하니까 그 y절편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그치?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뭐 여기는 뭐가 되겠죠?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것이다.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만 점근선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평행이동이다. 자, 두 번째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이동 똑같다.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무슨 대칭이 일어나는 거죠? 네,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게 되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렇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근데 우리가 함수에서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y라고 두지 않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죠. 그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는 거니까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라기보다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뒤에 있는 함수식의 전체 부호를 바꿔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좋아요. 그죠? 원점 대칭 똑같죠? 원점 대칭은 뭐가 되는 거죠? 둘의 부호를 다 바꾸는 거죠. 즉 x,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게 지금 원점 대칭이다. 대칭이동이 나왔으니까 이왕 더 해봅시다. 일반 선대칭 어떻게 하죠? x 이퀄 a 대칭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니네 시험 때 얘기해줬잖아. a 대칭, x 이퀄 a 대칭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까먹었어요? 이런. 자, x 이퀄 a 대칭은 뭐가 되는 거야? 2a-x를 대입하는 거죠. 함수는 다 똑같아. x 이퀄 a 대칭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x 대신에 2a-x를 집어넣으면 이게 x 이퀄 a에 대해서 선대칭 됩니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모르겠니? 얘기한 적 있지? 알겠지? 근데 왜 아무 표정이 없어? 응? 포커페이스요. 응? 알아요, 몰라요? 몰랐었어요? 몰랐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들었던 것 같아요? 2a-x 이거 몰라요? 우와!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말이야. 너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아주 따로 열심히 했었어, 이번 시험 대비 때. 점수가 좀 안 나와서 그렇지. 외우세요. 이과는 외워야 돼. 알겠죠? 왜 이게 x 이퀄 a 대칭이야? 너랑 평균 내봐. 평균 내면 x는 a 나오잖아요. 그렇죠? y는 그대로고요. 그래서 x는 a 대칭이에요. 평균 지점에 항상 x는 a가 있는 거야. 알겠죠? 거에서 반을 나누면 됩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y는 b 대칭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누구 대신에? y 대신에 2p-y 이걸 대입하면 되겠죠. 그게 y는 b 대칭이야. 이과는 다 외우세요. 예.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반 점대칭 a, b 대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2a-x, 2a-y를 동시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죠? 인정? 좋아. 그러면 x, y를 2a-x, 2b-y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점도 그렇고 도형도 그렇죠. 그죠? 이게 도형이나 점이나 대칭이동은 다 똑같아요. 됐죠? 지수함수에서는 뭐 일반적인 선대칭은 잘 안 나오니까 그죠? 요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지수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수함수가 이렇게 돼서 y는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해볼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평행이동이 먼저야? 대칭이동이 먼저야? 항상 대칭이동을 먼저 하세요. 알겠죠? 그게 좋아요. 대칭이동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평행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평행이동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항상 너를 빵이 되게 하는 값만큼. 그게 평행이동이에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3만큼. 그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그 전은 뭐였어요? 이렇게 가기 전.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무슨 대칭한 겁니까? y축 대칭, x축 대칭, 그러니까 원점 대칭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식이 원래 이제 이렇게 있었었는데 원점 대칭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지? 이렇게 된 다음에 이 점이 1만큼, 3만큼 평행이동을 하겠죠. 그죠? 얘는 무엇을 바꿔준다? 점근선을 바꿔준다. 점근선 3 올려주시고요. 맞죠? 요 대표되는 포인트를 여기다가 찍어주시고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여기를 포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중요하겠죠? 그래서 y절편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프는 y절편을 잡는 게 좋아요. 습관적으로. x에 뭐 대입한다? 0 대입한다. 그럼 얼마예요? 1인가? 좋아요. 1이면 그림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이제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올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은 몇 사분면? 여기 4사분면은 안 지나겠네? 맞죠? 어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프의 특징을 잘 봐둬야 된다. 되겠습니까? 정리.
여기 왼쪽은 지울게요. 삼지창이요? 삼지창이요? 저희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 집중만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중력 부재만 해결되면. 해볼까요? 참고할 만한 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자, 우리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어떤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얘가 y는 2x 플러스 1이 되면 이거는 뭐야?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아니죠? 그죠? 아예 다른 함수지? 그죠? 기울기가 2로 바뀐 아예 다른 함수예요. 자, y는 2의 x승을 내가 y는 3 곱하기 2의 x승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저렇게 만들었으면 저 3 곱하기 2의 x승은 이놈을 평행이동했다. 참이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평행이동해서 얘를 만들 수 있다. 겹쳐지게 포개어지게 할 수 있다. 맞아요? 참이에요? 평행이동이에요? 네. 참이에요? 포커페이스 참이에요? 참? 아닌 것 같죠? 평행이동 아닌 것 같지 않니? 긴 것 같아? 평행이동 같아? 왜? 그 상을 뭐 이해 뭘 바꿔? 누구한테 들었어? 이걸 이렇게 보면 좀 보기 어려운데 이렇게 보면 4배 했네? 그렇죠. 4배 했으니까 야, 이 x를 4배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4배가 될 거 아니야. 1은 어디로 가? 4로 가고 막 그치? 다 4배가 될 거 아니야.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제로 이거는 2배를 한 거니까 이게 얘가 2배가 되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x가 0이었을 때. 근데 여긴 지금 x가 0이었을 때가 없고 그냥 4배가 되니까 4배가 다 올라갈 것 같은데 다 올라가는 게 과연 평행이동이냐? 4배 올라가는 게. 그죠? 근데 이거는 평행이동이 된다는 거죠. 왜 평행이동이 되는 거죠? 2에 뭐야 이게? x 플러스 2니까 x축으로 얼만큼이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저게. 그렇다면 얘는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얼만큼?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죠. 네, 3을 2의 거듭제곱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2의 로그 네, 로그 2의 3. 똑똑하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누가? 얘가. 2의 x에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서 이게 평행 이동이 아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자, 그러면 y는 4의 x승 이건 뭐겠어요? 밑이 아예 달라졌죠? 밑이 아예 달라졌으니까 0,1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어떻게 된 거야? 그림 자체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알겠죠? 네, 이것이 가진 의미가 있기는 있어요. 자, 4의 x승은 2의 2x승이지. 그럼 지금 2의 2x승을 잘 보시면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2x가 들어간 거죠. x 대신에 2x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나요? 이거는 여느 참고서에서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야. 근데 내가 한 번쯤은 언급한 적은 있을 거예요. x 대신 2x가 들어간 건 굳이 알지 않아도 되기는 돼. 근데 알아두면 좋아.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삼각함수 배웠잖아. 삼각함수 배웠잖아. sin x가 sin 2x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까먹었죠? 좋아요. x 대신 2x가 들어가면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 자, y는 x랑 y는 2x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y는 x는 이거지. 그죠? y는 2x는 이거죠. 맞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같은 y값이 나오기에 x의 힘이 절반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2가 나오게 하려면 y는 x에 대해서는 2가 들어가야 되지만 y는 2x에 대해서는 그 절반인 1만 들어가면 되죠. x가 2x가 됐다는 것은 네가 도우미 역할을 해서 x가 힘이 좀만 덜 들어가지고 그치? 몇 배만큼? 2배. 그러니까 거꾸로 뭐예요? 2분의 1배만큼의 힘이 들어간다 이거죠. 같은 y값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같은 y값이 똑같은 값이 나오기 위해 x가 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프가 뭐겠어요 이게? 축소가 돼요. 그죠? 그래프가 좀 찌그러진단 말이야. 압축되죠. 짜부되죠.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자, y는 x 제곱하고요. x 대신에 2x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4x 제곱이 되지. 그럼 너희가 x 제곱하고 4x 제곱을 그릴 때는 x 제곱은 그냥 이렇게 그리고 4x 제곱은 대충 그렸겠지 아마 이렇게. 맞죠? 근데 정확히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는 거죠? 딱 가운데를 딱 진하게 그리면 4x 제곱이에요. 그렇잖아요. 정확히 2분의 1배 짜부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x 대신에 뭐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이런 거는 평행이동이고요. 이렇게 곱해진 얘네가 들어가게 되면 확대 축소라고 해요. 근데 앞으로 확대 축소라는 말을 가끔 쓸 거야. 이과 같은 경우는 기백에서 확대 축소가 또 나옵니다. 그죠? 삼각함수 너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sin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sin 2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절반밖에 안 들어가요. 알겠어요? 축소가 된다 이거죠. 축소. 주기가 줄어든다 이런 말을 하지.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진 않으니까 얘가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자, y는 2x가 2의 x승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다. 4의 x승은 정확히 어딜 지나가게? 정 가운데를 지나가게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관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길이가 같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파생돼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죠?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라. 이게 참고사항이다. 그죠? 다 이런 것도 뭐 이제 대놓고 참고서에서 나오지 않고 이런 것도 대놓고 참고서에서 안 나오니까
이걸 참고 삼아서 정리해 두셔야 되죠. 좋아요. 정리를 하시고 자, 대표 문제 39번을 잠깐 같이 봅시다. 이건 뭐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 지수함수에 대한 내용이죠. 이게 fx가 a x승일 때 f4가 9분의 1이다. 4를 집어넣으라는 거죠. a의 4승 이게 9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때 우리가 f-6을 구하는 거니까 f-6은 a의 마이너스 6승을 구하시오. 이거죠. 이 말은 a의 6승분의 1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4제곱근을 한다기보다는 뭐예요? 제곱근만 구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제곱은 양수니까 a제곱은 3분의 1입니다. 음수는 고려하지 않아요. a제곱이 3분의 1이다. 그래서 지금 제곱이 3분의 1이니까 요놈은 a제곱의 3승의 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3분의 1이니까 27분의 1의 분의 1이니까 정답은 27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됐어요? 뭐야? 38번으로 돼 있네? 아니 34번으로 돼 있네? 그죠? 번호가 다르네. 니네 34번 니네 책이 맞아. 이거 내가 옛날 책이라서 34번 이거 아니야? 그래. 아무튼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되겠죠. 아, 이 문제 지금 못하겠네.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책을 사야겠구나. 이점 별로서. 대표 문제 시작.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최대 최소다. 근데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매우 쉽죠. 왜냐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뭐 대칭 된다고 해봤자 그냥 이렇게 생겼거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간이 이렇게 정해지면 끝쪽에서 최대하고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어렵지가 않은 거지. 그죠? 근데 이제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 대해서 최대 최소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지수함수의 모양에서 y는 단순 지수함수 요렇게 생겼다. 그죠? 요렇게 생긴 것에 대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매우 간단하지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가 지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뭐 이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환을 통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게 되죠. 그치? 그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2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 10분이야, 10분. 됐죠? 그래서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최대 최소 문제까지 한번 해가지고 이 책 잠깐만 봐볼까? 너는 이게 안 푼 거 지금 풀어봐. 하나, 그러니까 안 푼 거 하나씩만 풀어봐. 지금 거기 얘들아 그 54번 같은 거 봐봐. 54번. 54번 같은 거를 보면 이게 그냥 단순 지수함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간 내에서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만 그냥 각각 대입해 보면 그죠? 최대나 최소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니까 최대값은 당연하게 1일 때 최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 8번, 58번 같은 거 보세요. 58번 같은 거를 보면 뭐가 되겠죠, 그게? y는 2에 여기에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죠. 그치? x제곱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돼 있는 것에 최소값을 구해라. 그렇게 나와 있나요? 최대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구간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것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이차함수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지. 얘는 지금 이차함수만 생각을 해보면 2,-3인가요? 2,-3? 그래서 2,-3이고 y절편은 1이니까 그림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마이너스 1부터니까 이 자리가 지금 2기 때문에 2에서 마이너스 1이 더 멀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가 뭐겠어요? 요것의 최대가 되겠죠. 그죠? 이게 지금 증가함수기 때문에 너가 최대가 될 때 이거 전체도 최대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놈의 최대값 구하고 사실은 이제 2일 때 최소이기는 하지만 지금 최소를 구하는 건 의미가 없죠. 문제에서 최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최대를 구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다른 최대 최소에 비해서 상당히 쉬운 편이지. 그다음에 유형 9번 같은 건 이제 62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치환 형태. 그죠? 2의 x승을 치환한다. 가끔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y는 4의 x승이 있고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이 있고 여기 지금 더하기 3 돼 있나?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치환을 할 거 아니야. 이게 x에 대해서 2의 x승이 들어가 있는 어찌 보면 합성함수 비슷한 모양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2의 x승을 만약에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t 제곱 마이너스 2t 응? 응? 그죠?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건데 얘가 지금 원래는 x에 대한 함수였죠.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t에 대한 함수로 바뀐 거죠. 그럼 이 t의 범위만 알면 결과적으로 이 y의 최대 최소는 그냥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바꿨을 때 x까지 연계시킬 필요는 없죠. 근데 이건 우리가 그냥 최소값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최소를 구하기 위해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t가 얼마였을 때? t가 1이었을 때 y의 최소값이 2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얘가 1이 되기 위한 x는 그럼 얼마죠? 0이죠.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만 x를 생각하는 거고 최대나 최소를 구할 때 굳이 x까지 다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t가 1일 때 최대는 2다, 최소는 2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t에 대한 함수로 그냥 생각을 해도 어차피 그 범위 안에서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최대 최소까지는 그러면 되겠죠. 산술기하 평균 나오는데 산술기하 평균식 나와 있는 거 기억나세요? 산술기하 평균? 기억나시죠? a 더하기 b가 어떻게 돼 있다? 예, 2배 루트의 a, b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문제에서 지수함수의 모양으로 함수식 자체가 뭐 y는 4의 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플러스 2배의 막 2의 x승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쵸? 그럴 때에는 이거 두 개가 서로 역수 모양이니까 그쵸? 요 놈을 t라고 치환을 할 때 이 t 값이 뭐가 되죠? 산술기하 평균식에 의하면 2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인 범위 내에서 뭐 최대 최소를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최대 최소는 그래서 어렵지 않다. 뭐 적을 것도 없고 사실은 구하는 요령, 그다음에 유형, 네, 그런 것들만 문제를 풀면서 적응만 하시면 돼요. 최대 최소는 그 정도로 지나간다. 자, 지금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지수 방정식입니다. 자, 지수 방정식은 뭐냐면 A의 위에다가 이렇게 어떤 x에 대한 미지수값, 이게 지금 지수 함수꼴이죠. 이것이 a의 또 다른 gx랑 같다 라고 한다면 밑이 같으니까 얘네도 같아야 한다. 그치? 그런 결론 때문에 fx랑 gx랑 같다. 이런 식으로 지수 형태로 되어 있는 방정식, 이걸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죠?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고, 밑이 같은 경우에는 지수끼리 같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지수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뭐 밑이 같은 경우다. 두 번째는 밑이 다른 경우하고 지수가 같은 경우하고 지수가 다른 경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밑이 같은 경우는 그냥 지수끼리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밑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밑은 다른데 지수가 만약에 같다. 이거는 밑이 같은 경우, 얘는 지수가 같은 경우죠.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하죠? 지수가 0이면 같아지죠. 밑이 달라지는데, 그치? 지수가 0이면 둘 다 1로 같아지죠. 그치? 밑이 다른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수 함수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올라가기 때문에 만나는 경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지수가 빵이다라고 해서 지수를 0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fx를 구하시면 되죠.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내려서 문제를 풀어요. 이렇게 로그를 씌우게 되면 뭐가 되죠? fx 로그 a는 gx 로그 b, 이런 식으로 해서 로그가 씌워지면서 이 밑에 있는 위에 있던 지수가 내려오면서 방정식 형태를 풀 수 있게끔 나오겠죠.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아니고 다 생각이 안 날 때는 로그를 씌워가지고 위에 거를 내려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됐죠? 가끔 밑하고 지수가 둘 다 미지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밑지수가 둘 다 미지수로 나와. 그러니까 뭐 x의 fx 이런 식으로, x의 gx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일단 밑이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fx랑 gx랑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근데 같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가 있죠. 그렇죠? 이거 이더라도 어떤 케이스가 아니면 x가 1이면 두 개가 달라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치? 열심히 밖에 나갔다 또 졸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x가 1일 때, 그렇죠? 그럴 때에는 상관이 없다.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네?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게 지금 지수의 형태니까 얘가 어디로 제한돼 있다? 양수로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모두 다 지금 x가 1이니까 이건 양수가 필요 없는데,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x가 양수인 쪽으로 좀 제한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밑은 항상 양수로 제한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 중에서 음수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다르지만, 만약에 x가 음수야, 음수인데 여기 나오는 이런 숫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적당한 수야, 실수가 아니고 막 루트 이런 수가 아니고 계산된 결과가 예쁜 수야. 그러면 음수인 경우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x가 양수다라고 거의 조건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음수가 나올 때는 한번 해봐가지고 이게 되는지. 그럼 음수도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치?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고, 지수방정식은 사실상 우리가 수투를 배울 때, 예? 고등학교 1학년 그 2학기 과정에서 지수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그쵸?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했었던 일을 또다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수 방정식. 크게 어려움은 없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지수 방정식. 69번, 그 다음에 73번, 지수 방정식, 그 다음에 78번, 예, 지수 방정식의 대표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고, 너는 안 풀었던 거 한번 풀었지. 시작. 요 문제가 지금 이게 뭐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여라. 이렇게 나왔어요? 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여라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건 우리가 어쨌든 반대로 넘겨서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일반적으로 3의 x승을 주로 이제 t라고 치환을 하게 되죠. 그지?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는 지수함수가 항상 1대1 대 0이 되기 때문에 이 t가 한 개 나올 때 x도 한 개 나오죠. 그지? 1대1 대 0이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t도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면 되는데, 실제로 x가 실수일 때 t가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건 얘 입장에서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은 t로 치환된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뭐요? 서로 다른 두 양수근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의 의미가. 그죠? 이걸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이니까 원래 판별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뭐도 따져야 돼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의 관계도 따져야 되는 거죠. 세 가지. 함수값, 판별식, 추계 위치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가 다르게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범위 자체를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되세요? 답은 근데 똑같나 봐. 그지? 그래서 뭐도 따져야 돼. 두근의 합이 지금 뭐야 이게? 3이니까 그치? 양수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a죠? 근데 이것도 지금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a가 음수죠? 그 다음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도 양수가 돼야 되겠죠? 이건 제한 조건이 0보다 작다라는 건 어떻게 알았냐? 응? 그냥 다른 것도 그렇고 그거보다 짧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세 개를 가지고 따져서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지요? 그죠? 지수방정식엔 그런 게 있어. 지수방정식에서는 치환을 하는 순간 뭐로 바뀌는 거야? 양수 범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수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체크해 봐야 돼요. 요걸 좀 조심해야 돼. 지수방정식에서는. 자, 85번. 이것도 지금 딱 보니까 치환이죠? 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선, 자, 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뭘 갖는 거야?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기 위한 K를 구하시오에 됐어요? 를 갖기 위한 K의 뭐 최소값? 범위. 네,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t라고 치환을 하게 된다. 그럼 t라고 치환했을 때 이 범위는 몇 이상? 2 이상이 되는 거죠. 그죠? 산술계 평균식에서 2 이상이 된다. 자, 그럼 요 놈은 뭐가 되는 것이냐?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는 여기다가 같이 처리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를 묶어주게 되면 t가 되는 건가? 네,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이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기 위한 t값의 범위를 찾는 거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입장에서 뭐죠? 2 이상에서 근을 갖기 위한 범위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2 이상에서. 근데 지금 여기에 축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이죠? 1인 거니까 2 이상에서 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겠죠. 함수가. 그렇죠. 그래서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뭐이면 돼요? 음수이기만 하면 2 이상에서 근을 갖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함수 값의 형태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2를 대입하면 얼마 나오지? 4 k-2가 음수 이렇게. 그래서 k는 몇이야? 2보다 작으면 돼요? 저건 같은. 그죠? 같다? 아, 2가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응? 왜? 뒤에 마이너스 있는 마이너스 2 왜 나왔냐고요? 아, 요게 요놈의 제곱 빼기 2니까. 저놈 제곱했을 때 가운데 2 나오니까 그 빼기 2를 뒤에다 붙인 거예요. 또 질문? 없어요? 근데 요게 얘들아, 요게 여기를 이렇게 딱 지나가잖아. 그쵸? 그럼 이게 하나의 실근이 맞는데요. K가 2였을 때는 실근이 한 개가 맞는데, 실근이 한 개? 이것도 좀 약간, 그런데 중근이에요, 중근. 중근이고요. K가 2보다 크면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T가 아니라 X죠. 그지? 근데 지금 이거는 T의 범위를 찾은 거잖아요. 아니, T라는 이 T로 만들어진 요방정식의 근을 찾은 거죠. 근데 실제로는 T가 얼마일 때, T가 2일 때, 아니면 T가 2보다 클 때, 그죠? 그때 X를 찾아야지 실제로 근이 되는 거죠, 이게. 그죠? 보통의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T가 하나일 때 이것도 하나입니다. 맞죠? 근데 이 함수는 좌우 대칭 함수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똑같죠? 그죠? 이 자체가 무슨 함수다?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이과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저게 우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야 돼요. 참고. 여기 왼쪽은 지워도 되죠? 네? 참고. y는 x 더하기 x분의 1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그릴 수 있다, 나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본 적 있지 않나? 내가 한번 얘기해 주지 않았나? 안 해줬었나요? 이과는 이런 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y는 x가 이렇게 생겼죠? x분의 1은 이렇게 생겼죠? 이 둘을 더하는 거죠? 그치? x분의 1은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 이런 값들인데, x에다가 이런 값들을 더하는 거니까 이 같은 x에 대해서 이 값만큼을 그대로 올려서 그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x의 위치가 내가 만약에 여기 이 지점이 1이거든요. 1,1. 맞죠? 그러면 1 더하기 1이니까 2에 찍힌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림이. 만약에 2였다고 쳐. 2. 그럼 2에다가 얼마를 추가해주면 돼? 2분의 1을 추가해서 그려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x축을 중심으로는 그냥 x축에 깔리면서 가는 요 그래프가 x에다가 얘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y는 x를 중심으로 이렇게 얘를 점근선처럼 생각하고 그림을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여기는 함수값들이 더해진다 이거야, 여기. x에다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처음 봐요? 해준 적 없나? 자, 그럼 이쪽은 어떻게 돼, 이쪽은? 이쪽은 x가 음수일 때 원래 이런 그림이었잖아요, 그치? 그만큼 더 내려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도 그림이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산술기하 평균식에 의하면 얘가 x가 양수일 때 2 이상이죠? 네. 그죠? 2 이상이니까 지금 여기는 요 값, 2가 최소값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반대로 대칭적이니까 여기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2가 음수 구간 내에서 최대값이죠.
자, 잠깐만 보세요. 자, 그러면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합으로 만들어진 이 그래프가 뭐냐? 자, 각각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2의 x승이죠. y축에 대해서 대칭되게 2의 마이너스 x승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거 두 개를 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지. 그지? 이 2가 최소값이다. 맞죠? 그래 놓고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림이? 이쪽에 합해지는 거랑 이쪽에 합해지는 게 완벽하게 대칭적으로 합해지죠? 맞죠? 그림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죠. 마치 2차 함수처럼 얘를 점근선으로 해서 이게 깔리고요. 이쪽은 얘를 점근선으로 해서 요게 이렇게 깔립니다. 이렇게. 그죠?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바로 요 놈의 그래프예요. 따라서 t가 만약에 2면 이게 t가 2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제로 한 개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t가 2보다 크면, 그죠? 저걸 만족하는 근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다 이거죠. 2개. 대칭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t가 하나일 때 여기는 2개가 대응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런 그림의 상태까지 알아두면 근의 개수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 정리하세요. 자, 라스트 지수 부등식이다. 지수 부등식은 A의 fx, 지수가 이제 미지수가 위에 있는 거죠. A의 gx 이렇게 있을 때 얘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있다면 fx하고 gx도 마찬가지 얘가 크다 이렇게 해서 부등식을 풀면 된다라고 그냥 슉 넘어가면 틀리죠. 그죠? 틀리죠? 왜일까요? 저기 있는 저 지수함수 형태가 A가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저기 fx하고 gx의 관계가 저렇게 되겠지만 1보다 작아 0과 1 사이면 반대가 되는 거죠. 그치? 그 지점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수 부등식은 그 지점이 약간 중요하다. A가 1보다 크게 되면 대소가 바뀌지 않지만 A가 만약에 0과 1 사이라면 그 대소가 뒤집어진다. 그죠? 이 두 가지. 이게 지수 부등식의 가장 큰 핵심이다. 지수 부등식은 이게 하나예요. 네,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죠?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제 거기 부등식 문제가 86번. 그리고 막 2차 부등식 같은 형태로 나오는데 그건 전부 다 이제 개념 뭐 2차 전부 다 우리가 t로 치환해서 막 그렇게 푸는 문제고요. 이제 치환했을 때 양수다 뭐 그런 점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부등식 문제 86번 그 다음에 91번 대표 문제들 풀어봅시다. 자, 106번을 봅시다. 107번은 풀려요? 잘하네. (106번) 지금 이게 뭐가 있냐면 자, 요걸 보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지금 자연수 순서상이 원의 중심이 되잖아요. x가 1, 2, 3 해서 이제 10까지 쭉 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y는 지금 중심 좌표가 100까지 가죠. 1, 2 이렇게 100까지 가는 거니까 이 상황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어서 자세하게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2의 x승이 어떻게 되죠? 1일 때는 2일 때는 4를 지나가는, 그쵸? 그 다음에 3일 때는 8이야? 8이면 5, 6, 7, 8 이쯤 지나가죠? 그래서 그림이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지수함수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거다? x-a 제곱 y-b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랑 그 다음에 4가 되는 거랑 1이 되는 거랑은 안 만나고요. 4, 그러니까 뭐야? 반지름이 2짜리인 것하고는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게 하는 A, B를 찾는 거죠. 자, 그럼 A, B가 만약에 자, A는 1 이상 10이야. B는 1 이상 100이야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만약에 1이고 B가 만약에 1이다. 즉 1,1이다. 자, 1,1이다 라고 하면 그때 만들어지는 원하고 이 그래프하고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1,1이면 중심이 1,1이면 반지름이 1짜리인 원하고 만나니까 1,1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만나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보자. 그럼 2,1. 그죠? 그러면 1자리가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1자리가 안 만나는데 2자리랑은 만나야 돼요. 만나겠지 근데. 그치? 왜냐면 1자리가 만났어서 한 칸 옮겼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하는 2자리는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러니까 되는 게 뭐부터야? 이 점부터 가능하죠. 이 점이 가능한 점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쨌든 10까지니까 이걸 한 번 더 옮겨봤어요. 그죠? 한 번 더 옮기면 얘는 무조건 안 돼. 이미 안 만났으니까. 근데 한 번 더 옮겼을 때 이 자리가 만나는가 생각을 해보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반지름 이 자리가 어디야? 여기에서는 안 만나지만 올라가면서 어디엔가 만날 수도 있겠죠?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런가? 이렇게 하면 만날 수도 있나?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거의 못 만나요. 이게 왜 못 만나냐면 내가 이제 요 근처에 예를 들어 뭐 길이가 2짜리인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럼 여기가 지금 루트 2 아니야? 루트 2 맞아? 루트 2 루트 2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럼 루트 2는 1.4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절반을 못 지나가요. 이게 요까지의 거리에 이게 못 미칩니다. 이게 실제로 닿질 못해요. 그죠? 그래서 봐봐. 내가 여기보다 한 칸 더 움직이잖아? 그럼 2짜리 마저 안 만나. 그죠? 그러면 여기는 해당 사항이 뭐다 이게? 없다 이거죠.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요 라인은 다 한데 앞으로 돌아와서 한 칸 올려봅시다. 한 칸 올려보시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만나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지. 맞죠? 이렇게 한 칸 가게 되면 2자리는 만나고 1자리 안 만나니까 너는 된다 안 된다? 되는 것이다. 그쵸? 한 번 더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벌써 여기가 벌써 루트 5니까 그치? 안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또 다 안 됩니다. 맞죠?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위로 들어볼까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위로 올리는 건 안 되고요. 얘를 위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된다 안 된다? 되네? 되죠? 그죠? 만나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되는 거지. 1자리 안 만나고 2자리는 만나니까 한 칸 오른쪽으로 보내면 2자리가 안 만나요. 맞죠? 안 되니까 어쨌든 이게 신기하게 하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돼. 그죠? 한 번 더 올려볼까요? 1자리가 만나죠? 만나서 안 되니까 1로 옮겨요. 그럼 여기는 뭐야? 2자리가 만나죠? 그러니까 너는 되는 거지. 그 다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면 한 줄당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한 번 이게 성립을 하게 되면 이 자리가 만나고 일 자리가 안 만나게 되면 이 왼쪽은 일 자리가 만나고 오른쪽은 이 자리가 안 만나게 돼 있어요. 패턴상. 맞죠? 한 줄에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B가 100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는데 2의 7승만 돼도 128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A가 10까지 있다는 건 굉장히 넉넉한 거죠? 그렇잖아요? 따라서 10까지 다 고려할 필요도 없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몇 개 있을까요? 100개 있다. 100개. 한 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납득이 되세요? 그게 뭔데요? 어. 그 1부터 10까지, 1부터 100까지면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쪽 부분도 맞나? 해야지. 아직 안 했어요. 오른쪽이 100개라는 건 인정? 그렇죠? 오른쪽은 100개예요. 다 돼. 반드시 하나만 있을 것이다, 인정? 이게 지금은 이렇게 갔는데 저 꼭대기쯤에서 거의 그냥 똑바로 가 있어, 이게 거의. 그치? 거의 똑바로 가서 여기가 만약에 딱 정수다, 이렇게. 응? 그럼 정수 부분에서는 얘가 안 되고요. 얘는 됩니다. 이 자리가 만나게 돼 있으니까. 맞죠? 그 이런 식으로 되는 애가 된다 하다가 안 되면 한 칸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이 안 되는 순간이 아마 정수랑 만나는 그런 순간이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어쨌든 하나씩밖에 안 된다 이거야. 오른쪽에 100개. 됐어요? 왼쪽은 어떻게 될까요? 왼쪽. 안 되죠, 너. 너도 안 되죠. 너는 됩니까, 안 됩니까? 1자리 안 만나. 2자리는 만나잖아,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1자리가 이게 위에 올라가다가 되는 게 여기다 하나씩 이쪽으로 옮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뭐랄까요, 또 이게 1자리가 만나고 안 만나고 이거 또 되는 거지. 또 되다가 만약에 안 되는 순간이 있다면 오른쪽엔 또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것도 지금 저보다 몇 개 있어요? 한 개씩 있죠? 100개야. 근데 여기 빠지잖아. 몇 개 있어? 96개. (196개) 답 맞나? 그지? 196개? 그러니까 그런 패턴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시험에 안 나오겠죠? 내신에는? 안 나와도 한 번쯤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넘겨보시고 110번 이거는 돼야 안 돼요? 110번은 된다, 안 된다? 돼, 안 돼? 안 돼. 자, A 합집합 B는 뭐게요? 일단은 A는 뭡니까?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죠? 네. 반지름 일자리인 원. 이게 그 내부죠, 내부. 그 다음에 B는 뭡니까?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인 거니까 지금 B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Y도 둘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네모 박스야? 그리고 XY가 0 이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부호가 다른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면 어디밖에 없겠어요? 여기밖에 없겠죠. 부호가 다른 지역. 나머지는 XY의 부호가 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둘의 합집합이면 그림 구조가 어떻게 된 거다? 이렇게 된 거다. 납득이 되시겠어요? 나루토가 생각이 나네. 아무튼 나루토 아세요? 나루토 알아요? 아무튼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이 나온다. 예쁘죠, 그림이? 상당히 예쁘네요.
이런 x, y들에 대해서 자, 2분의 1에 3x 더하기 4y 그 다음에 그 다음 놈의 여기는 2에 3x 빼기 4y 자, 이것의 각각의 최대값이에요. 얘가 최대가 되려면 너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니까 너가 작아져야 되겠죠. 그치? 저게 작을수록 커집니다. 감소함수는. 그래서 얘가 최소가 돼야 돼요. 3x 더하기 4y를 k라고 잡고 이 k 값이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k 값은 y로 고쳤을 때 무슨 말이 되는 거죠, 이게? y 절편 되는 거죠? y 절편이 작을수록 k도 작은 거지. 그치? 그럼 지금 이 그림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짜리의 그림을 점점점 가면서 k 값을 작게니까 어떻게? 여기 이렇게 접하는 순간 됐죠? 마이너스 4분의 3이 좀 이렇게 기울어져 되겠구나. 이렇게 접하게끔 만들어주는 k 값. 그렇죠? k 값이 아니라 k 값은 4분의 k네. 아무튼 접하게 되는 그 순간에 y절편이 바로 요 놈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k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접점의 위치를 잡아버려도 되고요. 그럼 접하는 건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요? 너랑 누구랑이? 너랑 누구랑의 원의 중심과의 거리가 얼마이다? 1이다. 네, 그렇게 해서 k 값을 잡아주면 되겠죠. 작은 쪽 k 값. 그 다음에 요 놈은 3x-4y니까 요것도 이제 다른 k는 썼으니까 k 프라임 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입장에서는 뭐야? 얘가 커져야 되거든요. 얘가 커지기 위해서는 이것도 어떻게 되죠? 이게 커지려면 y절편이 뭐야? 작아져야 된다. 그죠? 이게 뒤로 돌려보시면 이게 y는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쵸?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k가 커질수록 y절편은 밑으로 내려가겠죠. 맞죠? 기울기는 4분의 3이니까 기울기는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작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면 됩니까? 그죠? 네, 그 점을 지나면 되겠네요. 저 점은 1,-1이니까 1하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그냥 바로 대입을 해버리면 답이 나오겠죠. 혹시 이해 안 가는 부분? 자, 없으시면 마지막 112번. 네. 112번 못했죠? 혹시 시도는 해본 사람? 시도도 다 못해봤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112번 되게 중요합니다. 자연수의 n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an이라고 하자.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이게 4의 k승 마이너스 2의 n승 더하기 4의 n승 그 다음에 2의 k승 플러스 8의 n승. 우리가 흔히 이런 부등식을 접했을 때 얘를 넘겨서 생각하는 게 버릇이죠. 일반적으로 는 0을 만들죠. 근데 넘기면 곤란하죠. 안 넘기면 좋지. 얘가 뭐가 되죠? 인수분해가 되니까. 맞죠? 이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안 넘기면 좋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넘기지 말아야 되는 문제예요. 되게 중요한. 0이 아니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문제. 2의 n승, 4의 n승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2의 k 빼기 2의 n승 2의 k 빼기 2의 2n승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2의 k승을 우리가 t라고 치환한다면 이게 2차 함수의 모양이죠? 맞죠? k가 언제였을 때? n이었을 때. 그렇죠? 이걸 그냥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이런 정도의 2차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위치가
2n승이죠. 여기의 위치는 무엇이다? 2의 2n승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0 이하면 이제 요거 이하다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는데 1 이하예요. 1. 알겠지? 1은 지금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니까 1이 되게 하는 여기하고 여기를 찾아야 되거든 이게. 맞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네. 이 웃긴 건 뭐냐면 n이 지금 뭐부터 대입해야 돼요? n이 1부터죠. 1부터지. 1만 한번 집어넣어 볼게. 만약에 이게 n이 1이다. n이 1이다라고 치면 어디하고 어디 사이가 되는 거야? n이 1이면 여기가 2고 여기가 뭐죠? 4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1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1. 내가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봤어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 뭐가 돼? 어쨌든 얘네가 지금 K가 실수니까, 아니 자연수인데, 이 K가 자연수인데 어쨌든 얘가 1이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은 안 되지만, 자연수라서. 그래서 1을 집어넣어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두 개 곱할 때 얼마가 나와요? 1을 넘어가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5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도 대칭적으로 똑같겠죠? 그죠? 5 집어넣으면 역시 뭐가 나와요? 3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심지어 이게 n이 1이었을 때조차 한 칸 진행했을 때 그때 나오는 값이 1을 넘어가니까 맞죠? 이게 만약에 n이 2야 그럼 니는 4하고 니는 n이 2면 16 아냐? 맞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2였으면 이 자리가 4였는데 여기다가 3을 넣어봐. 3. 물론 자연수니까 3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3만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도 뭐가 된다? 3을 넣으시면 어쨌든 이거 두 개로 곱했을 때 어떻게 돼? 1보다 엄청 커진다 이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는 0이 아니고 는 1이지만 이게 뭐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는 1이 되게 하는 이 여기를 경계를 조사해 봤을 때 그 요 사이 안에 또 다른 자연수가 없다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파악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1이 아무 의미가 없음. 따라서 요걸 만족하게 하는 K의 범위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n 이상 2n 이하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플러스 1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응? 이게 1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지수의 폭발성 때문에 그래. 지수가 갑자기 폭발하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뭐 모든 자연수의 합이니까 이거 뭐야?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자연수니까 뭐냐 이거? 너하고 너를 더한 다음에 그럼 몇이야? 3n이죠. 평균을 친 다음에 개수는 몇 개 있어요? 개수는 n 더하기 1개죠. 자연수의 합. 뭔 소리인지 알겠죠? 맨 앞에 있는 수, 맨 뒤에 있는 수. 이제 두 개를 더해서 평균 치고 거기에 한 개수를 곱하게 되면 그게 자연수의 모든 총합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역수 때려가지고 부분분수 모형으로 해서 문제가 풀린다 이거지. 이 문제는 됐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 1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K, 이걸 만족하게 되는 이 자연수 K의 범위를 구하는데 어차피 n부터 그냥 2n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오케이. 정리하시고 좀 쉬었다가 오늘은 테스트를 봅시다. 로감술 진도 진행이 좀 그러니까.